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저희 전자입니다. 오늘은 40대의 눈 성형, 40대의 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룰 건데, 40대의 눈 중에 40대의 눈밑, 40대가 되면 달라지는 눈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가 되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40대는 괜찮다가 50대, 60대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눈 아래가 볼록하고 처짐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40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술 방법 또한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을 잘해야 되는 게 40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노화가 난리가 나는 거고, 또 우리 마음은 또 막 예전 같지 않아서 또 내가 20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는데 또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아무튼 마음이 되게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때 그거를 제가 상담실에서 잘 이제 좀 달래드리고 제시를 해드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제가 그림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생기죠. 눈 밑의 노화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눈이 지방이 될 수 있고, 이런 고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의 주름, 칼주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바깥쪽까지 칼주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확실히 노화가 많이 생겨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왜 그런지를 보면은, 제가 지난 주말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알이 있죠. 눈알이 있는데, 눈알 바깥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뼈대가 있어요. 눈알에는 뼈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뼈에 감싸 있지만, 이 피부랑 눈알 사이에는 뼈는 없지만 뼈대 같은 살들은 있습니다. 뼈대 같은 살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인대 같은 거죠. 인대랑 막이랑 판이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건판이고, 요게 이제 건막,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외양각인데, 인대, 건판, 건막 다 우리가 약간 뼈는 아니고 물랑물랑한 살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뭔가 어떤 건지 느낌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구를 감싸고 있고, 안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할 때 모양을 유지하고 좀 안정성을 담보하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겠어요? 눈알이 막 떼굴떼굴떼굴 나올 수도 있고, 누가 툭 치면은 띠용 할 수도 있고, 만화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안구를 보호하는 이런 지방이 있죠. 그래서 안화, 이 우리 해골바가지의 뼈 구멍을 안화라 그러기 때문에 안화에 감싸는 지방이다. 그러니까 눈알이 바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안화 지방이 여기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우리 매트리스처럼, 쿠션처럼 우리 눈알을 보호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화 지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밖에는 그 안화 지방은 경막이라는 얇은 막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경막은 우리 염증 같은 게 막 퍼지는 것도 방지하고, 지방이 어디로 막 튀용튀용 튀어나오는 것도 방지하고, 젊었을 때는 이 경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딱 지방을 막아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쭉 늘어나면서 아까 봤던 이런 아이백, 눈 밑 지방 불룩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알과 근처에 구조가 되는 건데,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는 피부 주름이, 이렇게 지방이 형성되는 곳에 피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색칠까지 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거를 다 지우면 짜잔, 이렇게 멋있는 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복잡한 그림을 그렸냐라고 한다면, 심심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은 이런 지방, 안화 지방이 이런 불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런 경막, 아까 얘기했던 경막이 느슨해지면서 이런 주름들이 생기고 이렇게 볼록함이 생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눈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언제냐? 바로 40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통해서 눈밑 성형의 기본이 되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 눈밑지 vs 하안검. 그러니까 눈밑지보다 레벨업한 게 하안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밑지는 쉽게 말하면 눈 밑에 지방만 볼록하게 있으면 그것만 싹 펴주거나 좀 제거해주거나 하는 게 눈밑지 수술이게 되는 거고, 근데 하안검을 수술해야 되는 분은 그걸로 안 될 때,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는 피부도 이제 많이 늘어져 있는 거죠. 피부랑 근육도 늘어져 있어서 그런 변화가 이제 40대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피부 쪽에서 조금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피부 쪽에서 절개를 해서 지방도 조금 제거하고 재배치를 하면서 평평하게 평탄화를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리프팅을 해주고, 피부도 약간 다듬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젊어지는 거죠. 훨씬 눈 아래쪽에 디테일이 좀 매끈해지면서 좀 깔끔한 모습이 되는 건데, 사실 40대 분들이 지금까지 성형을 했을 때, 아니면 성형을 한 번도 안 한 40대가 있을 때 이미지 변화를 세게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굵어진다든지, 갑자기 뭐 없던 뭔가 막 액세서리 같은 뭔가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좀 거북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눈밑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에서 약간 과도하게 불필요한 늙어 보이는 디테일을 좀 블러링을 해주는 거죠. 블러링을 해주고 줄여주고 훨씬 젊은 느낌으로 조금 되돌려주는 건데, 이제 방법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한 검은 센 거니까 무조건 하면 더 세게 이미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피부가 처진 분들은 눈밑만 했다가는 더 피부가 쪼글쪼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이제 저 같은 성형외과 의사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 거울을 딱 보십시오. 거울을 봤을 때 눈 밑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이게 옛날 사진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보시면 이제 좀 어떤 변화가 나에게 기분 좋게 그래도 좀 살아갈 때, 생활할 때 도움이 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눈밑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은하수성형과 전현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